평성시 중심가에서 한 블록 떨어진 제사인민학교 정문 앞에 어느 날 아침 파란색 천막이 들어섰다. 주민들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라선이니 평양이니 다른 도시 이야기는 들려왔지만 정작 여기 평성에 학교 앞 봉사매대가 생긴다는 소문은 전날 밤까지만 해도 반신반의였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니 사실이었다. 접이식 나무 탁자 위에 색색의 과자 봉지가 쌓여 있고 그 옆으로 공책과 연필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었다. 한쪽 귀퉁이에는 생리용품 몇 묶음이 살짝 가려진 채 놓여 있었다. 매대 안에는 최순이라는 4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에 검정 손바지 차림인 그녀는 전날 밤 늦게까지 남편 김철수와 함께 물건을 날랐다. 철수는 인근 공장의 전기기사였는데 공장 가동이 줄면서 월급이 거의 나오지 않는 형편이라 순이가 뭔가 벌이를 해야 했다. 처음에는 시장 안에 자리를 알아봤지만 경쟁이 너무 세고 자리세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던 중 동네 아는 언니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라선에서는 학교 앞 매대가 생겨서 사람들 반응이 꽤 좋다더라. 도에서도 장려하는 분위기고 순이는 귀가 번쩍 뜨였다. 학교 앞이라면 경쟁도 덜하고 무엇보다 아이들 상대 장사니까 단속이 심해도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관할 인민반장을 통해 알아보니 시 교육행정부서에서 봉사매대 신청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순이는 당장 서류를 꾸려 제출했고 2달 남짓한 심사 끝에 허가가 떨어졌다. 그런데 막상 허가증을 손에 쥐고 나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일반 시장에서는 담배 한 보루, 술 한 병만 팔아도 하루 매출이 뚝딱 나왔다. 하지만 학교 앞 매대는 달랐다. 담배, 술은 물론이고 성인 잡지, 화투 같은 것들은 아예 허가 목록에 없었다. 과자, 음료, 학용품, 위생용품, 이게 전부였다. 이걸로 뭘 먹고 살아? 철수가 혀를 찼다. 순이도 속으로는 불안했지만 이미 보증금을 냈고 천막이며 탁자며 살림을 다 들였으니 물러설 수도 없었다. 첫날 아침 등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순이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붉은 넥타이를 맨 아이들이 2명, 3명씩 멈춰서서 탁자를 기웃거렸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10살쯤 돼 보이는 사내아이가 새콤달콤 과자 봉지를 들어 올렸다. 그거 500원. 아이는 봉지를 내려놓았다. 잠시 망설이더니 이번에는 연필 한 자루를 집어들었다. 이건요? 200원. 아이는 주머니를 더듬었다. 동전 몇 개를 꺼내서 세어보더니 결국 연필 한 자루를 샀다. 첫 손님이었다. 순이는 아이가 교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좋은 시작이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드러났다. 아이들이 가진 돈이라고 해봤자 대부분 100원, 200원짜리 동전 몇 개 수준이었다. 간혹 부모가 아침에 용돈을 챙겨준 아이가 과자 한 봉지를 사가는 게 고작이었다. 점심시간에 잠깐 학교 밖으로 나온 교직원 몇 명이 음료수를 사가거나 볼펜을 사는 게 그날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저녁에 순이가 돈통을 열었다. 잔뜩 기대했는데 종이 지폐가 거의 없었다. 동전이 대부분이었다. 하루 종일 발이 부었는데 손에 쥔 돈은 몇 천 원 수준이었다. 탁자 자리세와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그날 밤 순이는 공책을 꺼내 계산을 시작했다. 무언가, 자리세, 일당, 공과금.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았다. 아무리 굴려도 이윤이 나오질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철수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순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공책을 덮고 뜨거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틀째 아침 순이는 진열대를 조금 바꿔봤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과자를 앞으로 당기고 학용품 코너를 더 넓게 잡았다. 그리고 교직원들이 자주 지나치는 쪽에는 음료수와 볼펜을 놓았다. 작은 시도였지만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 그날 오전 중반쯤 낯선 얼굴이 나타났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점퍼 안에 짙은 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가슴에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여기 주인이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위생검열 나왔소. 허가증 확인합시다. 순이는 재빨리 서랍에서 허가증을 꺼냈다. 남자는 허가증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더니 탁자 위의 물건들을 하나씩 살폈다. 음료수 라벨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과자 봉지의 원산지를 체크했다. 그러다가 한쪽 귀퉁이에 놓인 생리대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게 허가 목록에 있어? 순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위생용품 카테고리로 신청했습니다. 서류에도 기재돼 있고요.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하오. 남자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순이는 속에서 불길이 치밀었지만 꾹 참았다. 옆에서 등교하던 아이들 몇 명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고는 빨리 발걸음을 옮겼다. 30분쯤 지나 검열원이 자리를 떴다. 생리대는 일단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했지만 다음 검열 전까지 세부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순이는 그가 사라진 뒤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정말 이게 봉사지 장사가 아니네. 혼잣말이었지만 어디선가 누군가 들은 것처럼 웃음소리가 났다. 옆 건물 담벼락에 기대어 있던 50대 아주머니가 씩 웃고 있었다. 이웃 학교 앞에서 매대하다 접었소? 나도 딱 그 말했어요. 봉사매대라고 이름 붙이더니 진짜 봉사를 시키네. 두 여자가 웃음을 나눴다. 쓴웃음이었지만 그게 그날 순이가 느낀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다. 제사인민학교 6학년 박민주는 매일 아침 정문 앞을 지나면서 매대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색색깔 과자 봉지가 쌓여 있는 모습이 눈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사정은 늘 빠듯했다. 민준의 아버지 박성호는 운수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트럭을 한 대 가지고 있어서 사정이 완전히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기름값이 오르고 도로 통제가 심해지면서 요즘 들어 부쩍 한숨이 늘었다. 어머니 강미경은 인근 시장에서 두부를 만들어 팔았는데 이것도 경쟁이 세져서 매일 다 팔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그러니 민준이 용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인상을 썼다. 돈이 어디 있어? 어제 오늘 두부가 반도 안 팔렸는데. 민준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매대에서 과자를 사 먹는 걸 보면 배도 고프고 기분도 이상했다. 부러운 건지 억울한 건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어느 날 방과 후 반 친구 오동현이 민준을 붙잡았다. 야, 너 나한테 빌려준 연필 있잖아. 나 오늘 용돈 받았는데 매대에서 과자 사줄게. 동현의 아버지는 시 무역회사 직원이었다. 민준은 동현이 아무렇지 않게 돈을 쓰는 걸 보면서 늘 묘한 기분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그게 싫기도 했다. 받아먹는다는 게 어쩐지 자존심이 상했다. 됐어. 나 오늘 바빠. 민준은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매대 앞을 다시 지나쳤다. 최순희 아주머니가 손님이 없는 시간에 의자에 앉아 공책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민준은 잠깐 발을 멈췄다. 아줌마, 공책 하나에 얼마예요? 순이가 고개를 들었다. 어느 거? 줄 있는 거 300원,
모눈 있는 거 400원. 민주는 주머니를 뒤졌다. 250원이었다. 그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순이는 잠깐 아이를 바라봤다. 학교 앞 매대를 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어지간히 절박한 눈빛을 가진 아이가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잘하지 않았다. 집에서 돈 안 줘? 엄마가 요즘 힘들어서요. 순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줄 있는 공책 하나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250원 내. 민주는 눈이 커졌다. 아줌마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신경 끄고 어서 가. 민준이 가고 나서 순이는 다시 공책을 펼쳤다. 뭔가 200원짜리 공책이었다. 50원 남겼다. 그게 다였다. 그날 저녁 순이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철수는 웃지도 않고 듣더니 말했다. 당신 이러다가 진짜 봉사만 하다 끝나겠다. 그래도 어떡해. 애들이 얼마나 티가 나게 힘든 척 하는지 알아? 티나게 힘든 척인지 진짜 힘든 건지 어떻게 알아? 순이는 말을 잇지 않았다. 아마 진짜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 동네에서 가짜 가난을 연기할 만큼 여유 있는 아이는 없었다. 다음 날 오전 학교에서 교무 담당 교원 리정숙이 매대에 들렀다.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볼펜 2자루와 음료수 하나를 샀다. 매대 생기고 나서 진짜 편해졌어요. 전에는 수업 준비물 하나 사려면 점심시간에 시장까지 달려갔어야 했는데.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장사는 잘 돼요? 순이가 머뭇거렸다. 뭐? 그럭저럭이요. 정숙은 눈치를 챘는지 잠깐 말을 잃었다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교직원들한테 좀 더 알릴게요. 수업 시간 전에 들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되겠죠. 순이는 고맙다는 말을 했다. 진심이었다. 그 이후 교직원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늘었다. 아침마다 음료수나 간식을 사가는 교원이 2명 생겼다. 매출이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임계점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순이는 매일 저녁 숫자를 들여다보며 궁리를 했다. 품목을 늘려야 하나, 가격을 올려야 하나. 하지만 학교 앞 매대에 주어진 틀은 좁았다. 가격을 올리면 아이들이 외면할 것이고 품목을 늘리려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실마리가 생겼다. 학교 3학년 담임 선생 최봉일이 수업 자료를 사러 매대에 왔다가 순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봉일은 젊은 남자 교원으로 교육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아주머니, 혹시 학용품 종류 좀 더 늘려볼 생각은 없어요? 아이들이 미술 재료를 살 데가 없어서요. 색연필이나 스케치북 같은 거요. 허가 목록에 있으면 제가 가져다 놓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요. 제가 학교에서 서류를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자재 취급 카테고리로 추가 신청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같이 알아봐 드릴게요. 순이는 처음으로 귀가 열렸다. 누군가 함께 방법을 찾아준다고 하는 게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다. 그날 이후 봉일 선생과 순이는 서너 차례 교무실과 매대 사이를 오가며 서류를 마쳤다.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관련 행정부서를 찾아가서 설명해야 했고, 양식을 새로 써야 했고, 심사를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서 색연필과 스케치북, 미술용 풀 등을 새롭게 취급해도 된다는 허가가 나왔다. 소박한 승리였다. 매대에 미술 재료가 들어오던 날 봉일이 직접 학급 아이들에게 알렸다. 여러분, 학교 앞 매대에 미술 수업에 쓸 재료들이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부모님한테 말해서 필요한 거 사도록 해요. 그날 오후 매대 앞에는 오랜만에 줄이 생겼다. 민준도 그날 줄에 서 있었다. 어머니한테 미술 시간에 색연필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처음으로 흔쾌히 돈을 줬다. 학교 앞에서 팔아? 그럼 편하네. 가서 사. 짧은 말이었지만 민주는 그 말이 좋았다.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다. 제사인 민학교 앞 봉사매대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형태를 잡아가고 있었다. 순이의 매대에는 이제 처음 시작보다 종류가 훨씬 다양해졌다. 색연필, 스케치북, 미술용 풀이 들어온 뒤로 소규모 문구류 중심으로 점점 품목이 확장됐다. 교원들의 입소문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매일 아침 들러 음료수나 간식을 사가는 단골도 생겼다. 그 중에는 담임 선생들뿐 아니라 학교 경비까지 포함됐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학부모들의 태도였다. 처음에 이 동네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한테 직접 학용품을 사줬다. 일부러 시장이나 물품 취급 상점까지 가서 골라주는 방식이었다. 아이한테 돈을 주고 직접 사오게 하는 건 뭔가 내팽개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매대가 생기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아이한테 500원이나 1000원 줘서 매대에서 직접 사게 하면 되잖아요. 학교 바로 앞이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이 말이 처음에는 한 집, 2집에서 나오더니 점점 퍼졌다. 아이들이 직접 고르고 직접 돈을 내는 경험이 나쁘지 않다는 것, 부모들 눈에도 그게 보였다. 아이가 필요한 걸 스스로 고르고 잔돈을 계산하는 모습이 어쩐지 대견하게 보였던 것이다. 민준의 어머니 강미경이 좋은 예였다. 처음에는 매대에서 뭘 사먹는다는 게 낭비 같아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하루는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엄마, 오늘 색연필 6자루에 풀 하나 샀는데 1200원이었어. 어제 엄마한테 받은 1500원 주고 300원 거슬러 받았어. 미경은 멈칫했다. 거슬러 받은 게 맞아? 응. 내가 셌어. 아줌마도 맞다고 했어. 미경은 작게 웃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아이가 스스로 계산하고 거스름돈을 확인한다는 것. 그게 소소하지만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 다음 날부터 미경은 가끔씩 민준에게 용돈을 줬다. 학교 앞에 가서 필요한 거 사오라는 말과 함께. 이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한편 순이는 하루하루 버티면서도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다. 매출이 조금 오른 건 사실이지만 안정적이라고 하기엔 멀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아이들이 후다닥 달려가 매대 앞에 서지 않았다. 겨울이 오면 더 힘들 거라는 건 분명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찾아온 건 초가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같은 학교 구역 내에 2번째 봉사매대가 생긴 것이다. 운영자는 30대 중반의 여성 리혜경이었다. 남편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혜경은 원래 시장에서 생선을 팔다가 위생 문제로 단속을 몇 번 당한 뒤 업종을 바꾼 케이스였다. 위치는 순이 매대에서 불과 50m 떨어진 학교 측문 앞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봤다. 이 정도 거리에 2 매대가 공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혜경은 영리했다. 순이가 취급하지 않는 얼음 과자와 음료수 소분 판매를 시작했다. 음료수 한 병을 통째로 파는 게 아니라 컵에 나눠 담아 더 싼 가격으로 팔았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용돈이 부족해도 살 수 있는 형태였다. 순이는 혜경을 보며 속이 쓰렸다. 자신은 2달을 버티면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혜경은 처음부터 영리하게 치고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는 혜경이 혼자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을 보았다. 혜경의 남편이 출장을 가고 없는 날이었다. 가게는 열어야 하고 짐은 무거웠다. 순이는 잠깐 머뭇거렸다. 내 경쟁자인데. 하지만 발이 먼저 움직였다. 내가 들어줄게요.
혜경은 놀란 눈으로 순이를 봤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됩니다. 뭘 그래요? 두 여자가 함께 짐을 날랐다. 그게 첫 대화였다. 그 이후 순이와 혜경은 어색하지만 천천히 가까워졌다. 서로의 매대에 빈자리가 생기면 잠깐 봐주기도 했고, 검열이 오면 서로에게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경쟁자라고만 생각했던 사이가 같은 처지의 동료가 됐다. 어느 날 두 여자가 매대와 매대 사이 골목에 앉아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혜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처음에는 돈 벌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수지가 안 맞아요. 아이들이 200원, 300원씩 쓰는 게 전부인데. 순이가 피식 웃었다. 나도 그래요. 담배 한 보루만 팔아도 이거 하루치벌이는 나오는데. 그래도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요. 아이들 얼굴 보면. 순이는 혜경을 봤다.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맞아요. 나도 그래요. 그 무렵 제사인민학교 교장 박형철이 매대 두 곳을 찾아왔다.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여는 건 드문 일이었다. 두 분 덕분에 학생들이 편해졌습니다. 교직원들도 그렇고. 순이와 혜경이 동시에 손을 내저었다. 별 말씀을요. 사실 학교 입장에서도 이런 봉사시설이 들어서는 게 처음이라 저희도 모르는 게 많았어요. 서류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불편하게 한 점이 있다면 교무실로 와서 말해줘요. 그 말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다. 순이는 그날 집에 돌아가 철수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학교 교장이 그런 말을 직접 했어? 응.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좀 더 해봐야겠네. 처음으로 남편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왔다. 순이는 그게 어떤 월급보다 좋게 느껴졌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매대 앞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다. 전에는 아이들이 스쳐 지나가며 힐끔 보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3, 4, 5 모여 매대 앞에서 잠깐이라도 서는 아이들이 생겼다. 그 중에는 용돈이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 구경이 내일의 손님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걸 순이는 알 것 같았다. 민주는 그 사이 매대의 단골이 됐다. 매주 한두 번씩 필요한 학용품을 사러 왔고 가끔 용돈이 남으면 과자를 샀다. 순이는 민준이 오면 나머지 아이들보다 조금 더 챙겨줬다. 계산을 일부러 더 꼼꼼하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익히게 했다. 어느 날 민준이 매대에 와서 말했다. 아줌마, 우리 어머니가 고맙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돈 계산을 잘한다고. 순이는 웃었다. 잘 됐네. 너 나중에 크면 뭐 할 거야? 민주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도 매대 할 거예요. 순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배꼽이 빠질 만큼 웃었다. 왜? 벌이가 안 된다고. 그래도 재밌잖아요. 아줌마처럼. 그 말이 어쩐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겨울이 들어서기 직전 순이는 장부를 다시 정리했다. 여전히 수지는 빠듯했다. 원가와 수익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과 달리 숫자를 보는 마음이 조금 달랐다. 수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 말고도 매대가 버텨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을 순이는 알고 있었다. 혜경과는 이제 점심을 함께 먹는 사이가 됐다. 두 매대 사이 골목에 조그만 간이 의자를 각자 하나씩 놓고 점심시간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둘을 보며 웃었다. 아줌마들 같이 밥 먹어요? 그럼. 우린 이제 단짝이야. 아이들이 킬킬 웃으며 지나갔다. 혜경이 순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저 처음에 당신이 경쟁자라서 좀 싫었어요. 나도요. 근데 이제는 당신 없으면 여기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순이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대신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떴다. 그게 대답이었다. 제사인민학교 앞 골목에 겨울 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했다. 파란 천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오늘도 아이들이 가방을 들쳐메고 매대 앞으로 몰려왔다. 돈 있는 아이도 없는 아이도 그냥 구경하는 아이도. 순이는 추위에 손을 비비면서 그들을 맞았다. 이 매대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지, 검열이 더 심해질지, 아니면 아예 매대 자체가 없어질지, 그 누구도 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파란 천막 아래 아이들이 오가는 이 골목 풍경은 분명 예전에 없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다.